자, 일동제약 주인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되게 좀 시원하게 돌파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31,100원이죠. 플러스 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NXT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일동제약은 오늘 1,588억 정도 거래 대금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와주고 있고 1차적인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한번 한 달 내내 나왔어요. 10월 달 내내 이제 하락을 했고 11월 달 이제 들어오면서 또 상승이 나왔고 20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냐? 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서 이 정고점 돌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고 혹은 어느 구간에서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지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시청 전에 여러분들 황프로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 성장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바로 봅시다. 자, 일동제약의 차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기 전에 얘네들을 뭘 봐야 되냐면은 종목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러한 윗꼬리를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윗꼬리 달리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좀 된대. 이 윗꼬리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고 팔았을 때 흔적이 남죠. 그것을 우리가 차트로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러면은 하나 딱 요거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쭉 뽑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됐고 이 꽉 차 있잖아요. 이게 뭐냐? 오늘 이 일동제약은 이 캔들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위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종가가 있다. 여기까지 밀렸던 내용이 쭉 올라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캔들인 31,100원이 나온 거고. 그런데 잘 보면은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얘가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죠. 이거를 제가 이제 차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생선을 먹나 칩시다. 고등 하나 딱 갈치 같은 거 이제 주문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긴 갈치 하나가 나오죠. 근데 얘가 누군가 먹고 나면 이게 캔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누가 먹던 거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캔들 요런 애들 보이죠? 이런 애들 이런 거를 십자 도지 형태라고 이 십자 드라이버처럼 거진 십자 도지는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없는 경우 요런 날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동제약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요날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게 어떠한 리포트가 나왔던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인상 데이터가 좋으니까 지금은 저점이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필수적 불가결 전 여기 구간에서 10%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세력이 현재 핸들링하고 있고 이 세력은 1차 목표 주가 4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 애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윗꼬리에서 계속해서 물량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안 하락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밴드를 좀 넓게 해서 횡보시킬 거라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게 얘네들이 주가를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동평균선 있죠. 노란색 선. 이 라인들이 어느 정도 정배열에 가깝게 이제 오는 거를 얘는 기다릴 거예요. 이 이격을 넓게 밴드를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횡보시키면 뭐 하겠어요? 개인 투자들은 손절 내지 혹은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투자자들은 여기서 손절이다. 왜 그러냐?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5분봉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동제약이 9만 원 9시 땡 하자마자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거 5분봉이니까 캔들이 길게 뽑힌 캔들 있죠. 어디에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죠. 이거 11시 11월 20일 오늘 9시 35분 30분부터 35분까지 그러니까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때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뽑히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여드리자면 자 일동제 호가인데 보통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안전하게 가는 이유는 이게 보면 여러분들 36,600원에서 36,000원 3650원, 3700원, 3750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단에 여러 매물들이 쌓이잖아요. 나는 여기에 팔고 싶어, 나는 여기에 사고 싶어 하는 게 모여있는 게 호가창인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캔들이 길게 뽑힌 경우에는 이 5분 동안 7%를 들어올린 거예요. 7%.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호가가 몇 단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위로 10개, 아래로 10개 총 합해서 20호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7%고 최하단이 7%고
여기 최상단이 몇 퍼센트예요? 10%잖아요. 그럼 이 20호가가 3%짜리인데 이 캔들 하나에 몇 퍼센트가 들어올렸어요? 아까 7%가 올려 들어갔죠? 그럼 이거 두 개 정도 분량. 그러면 이 짧은 순간 동안 바바바바박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즘 이 25가 자체를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45가를 뛰어넘는 거. 그러면은 반대로 밀릴 때도 급하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뽑혔어요? 이런 식으로 쭈죽 하고 내려 꼽은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9시 30분 때 33,100원에서 매수하신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주가가 여기서 꽂아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8%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장 초반에 딱 샀는데 9시 30분에 딱 샀는데 이게 10시, 11시, 12시, 1시 돼도 반등 없어요. 그럼 뭐 해요? 안타 나온 사람들은 100% 손절 나갑니다. 왜?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것도 급하게 타느라.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동제약은 이 구간 밴드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는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빡 빠지는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그대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평단가는 22,000원 언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캔들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보면은 이날 9월 29일 날 임상일상 탑라인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던 날인데 이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빠지는 보세요. 한번 꽝 하고 내리 꽂고 나서 이렇게 캔들 나온 이렇게 짧게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날 보면 21선, 61선, 121선 아래 구간.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세력들은 이 이론대로 흐르게 되면 121선까지 빼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매수를 했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요 구간 61선이 깨지는 순간부터 매집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더 깨지면은 캔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투매 한 번 더 나오겠죠? 왜?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보면은 21선에서 물타기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차트 보고 매매해서 근데 반등 안 나오니까 어때요? 바로 다음날 투매. 여기도 보면은 매수 들어가는데 바로 다음날 투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너무 많은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왜 4만 원이라고 잡았냐면은 22,000원에 얘네가 평단은 어느 정도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못해도 21,000원 정도라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주가를 2배 혹은 많이 띄우면 3배 정도 띄우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세력들이. 그러면은 44,000원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뻔하잖아. 그쵸? 왜? 얘도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데 세력들이 던지는 타이밍이고 여러분이 던지는 타이밍이고 누가 더 빠르겠어.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4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4만 원에서 반절을 익절하고 나머지 반절은 들고 가는 게 확률상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동제약이 지금 더 타오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얼마 전에 화이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올려놨는데 여기 얼마 전에 결국에는 이제 메세라 인수를 화이자가 승리하면서 노보디스크랑 얘기가 끝났다. 공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화이자 측에서 메세라 인수로 끝이 아닌 비만 치료제 회사 더 찾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비만 치료제를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그만 찾겠으면 화이자는 우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손절만 안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손절이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장중에 일동제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 나갈 텐데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동제약은 NXT 거래가 안 돼요. 다른 종목들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오후 4시 13분께 찍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나올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저측에 보이는 소통방에다가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죠? 여기 010-4438-5734 여기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혹은 단타 혹은 일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보내드리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일동제약의 이제 단타 타이밍이라든지 박스권에서 충분히 여기 구간에서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30%짜리
10%짜리 상한가에 필적하는 변동성이 나옵니다. 위아래로 다 먹으면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QR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입장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거 그대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그냥 입장 내용 지우시고 숫자 1만 써서 보내더라도 일동 주주님이구나, 뭐 단타 타이밍 필요하시구나 하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쪽으로 바닥을 잡을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일동 제약만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매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단타 종목 나올 텐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한라캐스트입니다. 사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좀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로봇과 관련된 테마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토요일 날도 단타로 한라캐스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360원짜리예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렸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미드를 태우고 물량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거는 필수 불가결로 한 번에 주가 폭등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놔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올려놓고, 텔레그램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010-4438-5734 여기로 안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식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 마감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이제 악재나 호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운이 좋으면은 그대로 상승하고 퇴근 후에 확인했는데 이제 막 엄청 치솟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엄청 적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쪽에 매매를 하는 방법은, 제가 어떤 변동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숫자 1만 보내도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지금 뭐 로봇과 관련해서 종목이 엄청 많이 폭등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번 후속주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다음번 후속 종목은 제가 이런 아이들을 황금주라고 불러요. 황금주, 황금알 낳는 종목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드렸던 애들이 2에서 300% 목표 주가 잡고 달려가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종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엄청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폭등 전에 여러분 잡아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